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위한 컴퓨터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GPU예요. 요즘 AI 얘기 나올 때마다 꼭 따라붙는 그 부품이죠. 그런데 GPU는 원래 AI랑 아무 상관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화면에 그래픽을 그리기 위해 태어난 부품이에요. 게임에서 3D 캐릭터가 부드럽게 뛰고 구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이 필요한데 요리사인 CPU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만 전담하는 전문가가 따로 생긴 거예요. CPU랑 GPU가 왜 이렇게 역할이 갈리는지는 속을 열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둘의 차이는 결국 구조에서 오거든요. 먼저 CPU는 소수의 강력한 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4개에서 16개 정도예요. 대신 코어 하나하나가 아주 똑똑해서 복잡한 계산을 순서대로 빠르게 척척 처리합니다. 지난 시간 비유를 빌리자면 복잡한 코스 요리를 혼자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특급 요리사 몇 명인 셈이죠. 반면 GPU는 정반대입니다. 수천 개의 작은 코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에는 무려 16,000개가 넘는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코어 하나하나의 능력은 CPU 코어보다 훨씬 약해요. 하지만 같은 종류의 단순한 계산이라면 이걸 동시에 수천 개씩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CPU는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8명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빠르게 풉니다. GPU는 산수를 할 줄 아는 직원 16,000명이고요. 둘 중 누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그럼 화면을 그리는데 왜 이 수천 개의 코어가 필요한지 볼게요. 화면의 점 하나, 그러니까 픽셀 하나의 색을 계산하는 일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개수예요. 4K 해상도 화면에는 픽셀이 약 830만 개나 있고 게임이라면 이걸 1초에 60번 넘게 새로 그려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대략 5억 번의 색상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각 픽셀의 계산은 옆 픽셀과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8명이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나눠서 그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딱 GPU에게 맞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수천 개 처리하는 능력이 뜻밖에도 AI 학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AI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건 쉽게 말해 거대한 숫자 표끼리 곱하는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반복하는 일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행렬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어렵지만 결국 숫자가 빽빽이 들어찬 표를 서로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이 사진은 고양이다 하고 알아맞히는 과정에는 이런 곱셈과 덧셈이 수십억 번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GPU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AI를 만들 때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찾던 그래픽 카드가 어느 순간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서로 못 사서 안달인 물건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에 예쁜 그림이나 그리던 부품이 시대를 잘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한 셈이죠. 참고로 이 코어들이 그 많은 계산을 쉴 새 없이 하다 보면 열이 아주 많이 납니다.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 커다란 펜이 두세 개씩 달려있는 게 다 그래서예요. GPU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장 GPU예요. CPU 칩 안에 그래픽 처리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따로 부품을 살 필요가 없고 전기도 적게 먹지만 성능은 소박한 편이에요.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영상 보기에는 차고 넘칩니다. 다른 하나는 외장 GPU, 우리가 흔히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는 그 별도의 부품이에요. 자기만의 전용 메모리인 VRAM을 갖고 있고 게임이나 전문 작업에 필요한 강력한 성능을 냅니다. 값이 비싼 대신 확실히 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VRAM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AI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바로 VRAM 부족이에요. 문제는 VRAM은 일반 램처럼 나중에 슬롯에 꽂아서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에 아예 붙박이로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 AI 작업이나 무거운 게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 살 때부터 V램이 넉넉한 걸 골라야 합니다. 요즘 AI 모델들은 최소 8기가, 여유 있게 쓰려면 12기가에서 24기가 정도의 V램을 요구하니까요.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이 아직 좀 작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취소하셔도 되고요. 그럼 나 같은 일반 사용자는 어떤 GPU가 필요할까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보기, 간단한 사진 편집 정도라면 내장 GPU로 충분해요. 반대로 3D 게임이나 영상 편집, 3D 모델링, AI 작업을 할 거라면 외장 GPU가 필요합니다. 참, GPU 없이도 고사양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멀리 있는 서버의 GPU로 게임을 돌리고 그 화면만 내 컴퓨터로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대신 인터넷이 아주 빨라야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GPU는 원래 화면을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부품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수천 개씩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능력이 AI 시대를 만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장치로 떠올랐죠. CPU가 소수의 천재라면 GPU는 수천 명의 일꾼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만난 이 모든 부품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연결되는 곳, 소켓과 메인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부품의 마지막 퍼즐, 함께 맞춰보시죠.